자, 이번 영상에선 머크사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HK는 AB프로바이오 이 종목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머크발 이 치료제가 우리나라 시장에 충격을 준 게 꽤 크죠. 머크사 치료제가 나오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이제 흔들리는 이런 상황까지 갔다가 요새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FDA가 머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검토 날짜가 꽤 늦어요. 자, FDA는 경증에서도 중등도 성인 코로나19 환자 중 중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르, 머크사의 이 치료제죠. 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11월 30일 날 검토할 예정이라는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 메디컬 투데이의 이 링크 기사고요. 그러니까 11월 30일은 돼야 이 검토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언론에서 역시 12월 전 승인 어렵겠다. 당연한 거죠. 11월 말에 검토가 들어가면 12월 달까지 이제 검토를 토대로 승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한 달은 그냥 지나가고 다음 달 한 달도 지나가고 다음 달 말일 날 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단 이 FDA에서 뭐 코로나 경구 치료제 심사 착수 들어간 거죠. 각국에서는 이 거의 승인이 된다고 보고 선구매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구매를 추진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뉴욕 식품의약국이 이렇게 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놓고 외부 자문단이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자,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 출처고요. 미국 식품의약품 FDA가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부 자문단 심사를 거친다면 12월 이전에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걸로 11월 말은 돼야 검토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12월 달은 돼야 된다는 아까 같은 기사 내용입니다. 음, HK는 그 머크사와 잘 연결이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언론사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HK는 먹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연내 긴급 승인이 있고 유통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는 소식 상한가 취소된 게 HK인웨이죠. 항상 주식에서는 제일 빨리 어떤 뉴스 기사 함께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게 대장주이고 또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게 대장주가 됩니다. 이 HK인웨이 가장 빨리 올라갔다는 얘기죠. HK인후에는 이번 상장한 종목인데 공모 청약이 29호전이 몰리면서 글로벌 신약 개발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머크사 주가 좀 중간에 주가 좀 보고 갈까요? 이 치료제가 큰 효과가 있다는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그 며칠 동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상승한 만큼 이 갭을 메꾸는 이 조정폭이 있었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21선 이걸 찍고 돌아나가는 기술적인 얘기죠. 이렇게 돌아나간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우리 코로나의 전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서는 의견이 꽤 분분해요. 백신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있고 치료제 하나만 갖고도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사실 이런 상황인데 충격은 꽤 졌죠. mRNA 관련주라든가 엄청난 백신 관련주들이 치료제에 나온다는 이 기사 한 방으로다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자, 헤럴드 경제 이 출처고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다가 이제 HKN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HKN이 이렇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몰루피라비르 연결돼 있는데 이게 바로 HKN이 올해부터 머크와 7가지 백신 공동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런 이력 때문에 HKN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기사상 11월 말에나 돼야, 어쨌건 이 검토가 시작되고, 12월 달에는 돼야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AB 프로바이오도 이렇게 보시면 그 머크사 관련도 잘 연결이 돼 있는데, 이번에 50억 원 정도의 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AB 프로바이오 운영자금 조달에 약 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증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죠. 보통주 498만 주 가까이지가 발행되고 신주 발행가격이 1,090원, 납입기일이 오는 12월 29일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고 또 HK인후엔이 보면 이렇게 이번에 티시노바이오 사이언스하고 항암 신약 개발을 협력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거는 이제 AB 프로바이오가 이렇게 보시면 이 유상증자 3자 배정을 실시했는데 이건 재무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그리고 이번에 HK인후엔도 보시면 재무가 좀 튼튼하긴 한데 어쨌거나 인수금융 상한위의 전방위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이 인수금융 상한위의 전방위 유동성 확보에 대한 영상 다음 영상에 찍고 이번 영상이 재무라든가 지분 구조, 차트에 관한 상황을 보고 또
FDA 승인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지 이런 것과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HK은행 먼저 보면 재무 먼저 보면 상황이 재무 상황은 나름 단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죠. 제약바이오도 일단 PBR은 낮죠. 1.88이면 PBR이 꽤 낮은 편이고 시총이 1조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회사가 아니죠. 꽤 큰 회사고 매출액도 보통 4천억, 5천억, 올해는 7천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매출을 이렇게 유지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현금유불 6,000%, 부채 비율이 100%다가 나름 재무 구조가 굉장히 단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무 구조가 단단하다고 해서 주가의 상승을 항상 보장해주지 않는 건 아시죠? 재무가 아무리 좋아도 많이 무너지는 종목들 재무 위주로 주가가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재무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위험하지 않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꼭 꼼꼼히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HK은의 지분을 보면 이 최대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거의 65%대 갖고 있고 우리사주 7%라고 공시제 주주가 27.99%이기 때문에 주가가 제주주가 많이 갖고 있고 풀린 주식들이 적으면 어쨌거나 주가의 변동폭이 빠르고 또 이 반응이 빠르죠. 주식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만약 주포가 있다고 가정할 때 매집해서 흔드는 게 어려운데 매집 물량이 작고 이 유통 물량이 작다는 얘기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그만큼 대주주에 대한 파워가 세기 때문에 쉽게 또 접근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8월 달에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하고 인수가 되면서 크게 다른 지분, 그 외의 지분 변화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이렇게 재무 구조는 나름 단단한 이 편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단단해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나름 좀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갈 수도 있죠. AB 프로바이오는 이번에 이 50억 정도의 이 유상증자, 삼자배정증자를 실시했는데 사실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좀 있죠. 그래서 재무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낮죠. 5%밖에 안 되고 부채는 30%. 일단 부채 비율이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자기 가진 자본의 6배 정도가 일단 부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계속 크죠. 자, HK은행은 거꾸로 이 적자가 크고 물론 전년도 대비 적자는 올해는 조금 줄어들 건 예상을 해도 그래도 작년에 좀 줄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적자폭이 계속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단단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PBR이 2배, 2.23배이기 때문에 이 아까 HK은행보다 좀 높은 편이고 항상 이 모든 기본적인 분석이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말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고 HK, AB 프로바이오 주님들한테는 이 주식 괜찮아 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금 유보율이 5%, 부채 비율이 30%라는 얘기는 굉장히 재무적으로 불안하다는 게 맞습니다. 적자도 계속 나고 있죠. 물론 이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R&D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무나 또 적자 폭이 항상 있는 게 사실이라 너무 겁먹거나 그렇게 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이 너무 없거나 이 빚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한 이 적자가 계속 심한 회사들은 너무 많은 비중을 큰 비중을 실지 않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한번 권유해 봅니다. 이 차트를 보면 HK은행 같은 경우에 자, 이 상장에서 사실은 순간 급등했었죠. 이때 급등했다가 이 상장한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그 머크사발 이 호자가 뜨면서 그냥 갭으로 뛰어서 날아갔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그 10월 5일 날 이날 전부 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이제 특히 mRNA 관련주들이라든가 백신 관련주들이 크게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머크사 관련주인 HM이 크게 날아갔고 다음날 갭 하락의 출발 다시 한번 엄청나게 급등하는 즉 이날 거의 상한가에 붙었고 다음날은 저점이 14% 갔다가 거꾸로 다시 고점인 17%대 아주 극심한 엄청나게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 자, 이 외국인들이 매수 매도를 진행해도 그렇게 양이 많지 않죠. 그리고 개인들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분 분석에 있어서 대주주가 가진 지분이 거의 엄청 많고 우리 사주까지 포함하면 거의 엄청 많죠. 나머지가 이 유통 물량 그러니까 이 소위 일단 품절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품절주들은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고 쉽게 주가 변동폭이 크게 변동한다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추세를 깨지 않아야 오주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FDA 승인에 어떤 12월 달에 나든 안 나든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FDA 직원들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승인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게 승인이 잘 나고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선 절대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되는 5주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선 기본적으로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AB 프로바이오는 이날 이제 55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금요일은 좀 밀렸고요. 월봉에서 보면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예전에도 온 이슈와 함께 크게 올랐다가 제가 항상 월봉 고점에서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때도 항상 뉴스는 좋은 뉴스가 나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럴 때도 뉴스는 항상 좋은 뉴스가 나요. 막 AB 프로바이오가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딱 모든 호재가 이제 더 이상 반영이 안 되고 됐을 때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죠. 이때 고점이 3,000원이고 이때 저점이 1,000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선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고 그러죠. 물론 높은 데서 더 잘 나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바로 매수했다 아니다 싶으면 손절 쳐야 돼요. 못 치면 이 손실을 그냥 감당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현재 주가의 위치는 항상 월봉에서 보는 건데 월봉에서 높이 샀을 때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단타. 이때도 제가 3,000원이 4,000원 되고 만 원도 될 수 있지만 그러면 밑에서 거의 뭐 15배, 20배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서 조심하라고 욕만 패대기로 먹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하냐. 근데 현재 주가 가치가 월봉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15배에서 20배가 올라갔는데 50배, 100배 갈 거야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 단타로 들어가서는 재빨리 손절하는 게 맞고 주식을 매수할 땐 바로 이렇게 월봉 하단에서 매수하는 거죠.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AB 프로바이오를 바로 매수하라 이렇게 뭐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모든 상황상 5개월선, 20개월선 추세가 턴이 돼서 유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 머크발 이슈죠. 저번 주 2주 전에 이렇게 이동평균 3개가 뚫리면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들어왔고 20주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 대응하는 게 맞고 20주선 깨면 딱 손절. 20주선을 깨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잘 올라가다 5주선 깼을 때 첫 번째 긴장해야 되고 2주선 깨 무너져. 그러니까 다음 주 2주선 깨게 되면 역시 밑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로 대응하고 보는 게 맞고 10월 5일 날 대량 거래와 함께 상한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바로 가기보다는 물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보다는 21선까지 이렇게 조금 30일에서 50일 정도 이렇게 한 달 정도 쉬었다가 12월 달에 FDA 승인이라든가 이런 호재와 함께 한번 돌아나가지 않을까. 그때 한번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이 멱커사 관련해서는 지트리비안트하고 녹십자리 S를 입는데 녹십자리 S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지트리비안트는 HLB 설명할 때 맨날 설명드리기 때문에 바로 전 영상에서도 지트리비안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트리비안트에 조금 잡음이 있죠 지금 HLB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계약도 있었다는 이런 게 있어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전 영상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